정원호 서울시장이 막 뜨고 있는 게 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아닙니까? 이 사람은 아주 전형적인 그 테크노크рат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대학 다닐 때 나 운동권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나와 같은 사람을 복제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정원호 씨를 그렇게 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별로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건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과거에 뉴 DJ 플랜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두 번째 말말말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뉴 이재명 vs 뉴 수박. 예, 요즘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에서 화제가 되는 단어죠. 뉴 이재명.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반박이 이제 너네는 뉴 수박이다. 뭐 이제 뭐 이런 거예요. 뭐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이제 뉴 이재명이라는 것은 이제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뭐 이제 지지하는 이제 세력인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는 좀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신규 좀 약간 민주당 유입된 사람들이 중심이 된 그룹인 것 같고 뉴스박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것 사람들은 이제 뭐 구민주당 옛날부터 민주당 오래 지지해온 사람들이 이 뉴 이재명 세력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수박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뉴스박이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이렇게 약간 분화가 좀 가시화되고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도로 확장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런 뭐 지지층의 이 분화가 생기는 건 뭐 분화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지지층이 확대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SNS에 글을 하나 올려서 그 대통령이 뒷전인 적 없다. 민주당 잘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 민생 입법 이거 더 속도 내가지고 집중하자 뭐 이런 그 당청 관계 이상무 그리고 이제 당을 더 독려하고 하는 메시지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좀 의식한 어떤 기사를 그 덧붙여가지고 의식한 메시지를 낸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당청 관계에 이런저런 지금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방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니 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현상이에요. 저런 것들이.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기존에 이제 전통적 지지층이 있고 그러니까 새롭게 유입된 지지층이 있고 이 양 지지층 사이에 약간의 세계관의 차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지층이 그런 건 둘째 문제고 거기에 이제 당내의 정치인들 혹은 당에 영향을 미치는 스피커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이제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뭔가 내부에서 권력투쟁 비스무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럴 때는 아니잖아요. 대통령 임기 아직 초반이고 대통령의 레임덕이 왔으면 모르겠는데 지지율 굉장히 60%를 있죠. 그리고 정책적 성과도 오늘 뭐 코스피 6천까지 나타났는데 이것도 좀 나오고 있고 반면에 야당은 지리멸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정에 더 집중하는 집중력을 여당이 발휘해서 대통령 어젠다를 중심으로 가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지금 당 내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커진 거예요. 내부의 스펙트럼도 넓어졌고 그다음에 뚜렷하게 그 이 신구 주류 간에 그 약간의 층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세계관의 차이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맞부딪히는 데다가 대야 전선이 헐겁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긴장시키는 그런 야당이면은 선거 앞두고서 여당이 저런 뭐 쓸데없이 내부 싸움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대야 전선이 헐거워. 그리고 심심해. 이게 권력이나 정치 속성이라는 게 바깥으로 싸움이 별게 없으면 안에서 싸워요. 원래 그런 겁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귀책 사유는 다 있다 양쪽에.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느닷없이 조국 혁신당과 합당 문제를 사전 정지 작업 없이 던졌는데 던져놓고 관리를 못해가지고 결국에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도 하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내부에 막 그에 대해서 이견과 갈등이 분출했잖아요. 근데 또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민석 총리가 너무 일찍 속내를 드러냈어요. 요즘 제가 국정 설명회 하면서 자주 당을 비판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당 대표직이 내 로망이다. 라는 그렇죠. 얘기를 총리가 현직 총리로 있으면서 그거는 좀 아니죠.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이 그것도 중진 의원이 로망이 어떠세요? 지금도 같으세요? 이거 물어봤잖아요. 얼마나 당혹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렇죠. 야당도 아니고. 근데 그러면서 당내 갈등이 한 축이 돼버렸어요. 김민석 총리가 뭐 친명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거기 유시민 막 그다음에 누구야 김어준 이런 분들이 합당 문제에 참전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조국 대망론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 무질서하게 확산되고 있는 건데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오늘 대통령 메시지는 그 좀 정리하자라는 걸 우회적으로 좀 드러냈다고 보고 군기반장이 있어야 되는데 당대표가 됐든
예? 아니면 대통령실 뭐 정무라인이 됐든 군기반장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흐트러진 상황이고 요즘 어쨌든 정청래 대표는 몸을 바짝 낮췄습니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 메시지 안 내고 네. 대통령 자기 정치 안 하고 대통령 국정 운영 최대한 서포트하겠다. 그다음에 그 남국이도 제가 데려다 쓰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김남국도 걷어주고 그 연장선에서 보면은 계양은 김남준이 받을 것 같다. 라는 그렇게 제가 보십니까? 과감한 예측까지 해봅니다. 송영기를 밀어내고. 네, 그러나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 이게 여당에 좋은 거 아니에요? 저런 식의 막 그 무질서한 네. 내부투쟁이 일어나는 게. 그래서 뭐 이제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프레임으로 보면 이제 경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래도 보수당이 좀 능력이 있다. 민주당은 뭐 사실 이제 가진 자를 좀 뺏기만 하고 뭐 경제 성장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다. 이런 식의 프레임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민주당이 하는 거 보면 주가 시장 부양해서 오늘 코스피 6천 찍고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좀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 같고 반면 보수당은 경제에 대해서 사실 뭐 별다른 아젠다를 내놓지 못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프레임 전쟁에서도 계속 지는 것 같은 양상으로 가는 게 이제 민주당의 확장됨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그만큼 쪼그라들고 이게 두 개가 맞물리면서 벌어지는 현상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더 확장을 하면 할지언정 국민의힘이 여기 맞받아서 거기에 부딪혀서 더 확장을 추진할 것 같지가 않아서 이제 민주당의 지지층도 또 구성원이 다양해지면서 다변화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세 번째 변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원래는 민주당은 DJ 당이잖아요. 호남을 중심으로 그렇죠. 한 DJ 지역 당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그게 운동권 세력과 이제 결합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물이 좀 바뀌기 시작한 거죠. 네. 그때 이제 전국당으로 확산도 시작되고 그래서 노무현 문재인 때 이제 그 호남당이 아니라 이 노무현 문재인은 다 영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 대통령으로 내세우면서 전국당으로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호남당에서 이념당으로 가치와 이념을 중시하는 운동권 당이 지배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번 세 번째가 실용당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그런 변화를 하고 있는 거, 껍질을 벗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지역당에서 이념당에서 네. 실용당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건데 이 와중에서 이제 홍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중국에서 벌어졌던 그 가치와 이념을 중심으로 하는 홍, 그 다음에 실용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하는 전,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고 이쪽에 있는 홍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른바 친문 세력, 유시민, 김어준 뭐 있잖아요. 네. 정청래, 조국 뭐 이런 사람들인 것이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저는 정원호 서울시장이 막 뜨고 있는 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아주 전형적인 그 테크노크라시잖아요. 그 정원호 씨 같은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 내가 뭐 대학 다닐 때 나 운동권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나와 같은 사람을 복제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정원호 씨를 그렇게 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뭐 저는 별로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건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과거에 뉴 DJ 플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뉴 DJ 플랜은 뭐냐면 동교동계에 둘러싸였던 DJ가 야 동교동계 이제 내 옆에는 오지도 마.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로 다 채웠어요. 그때 채운 게 정동영, 추미애, 김영환 뭐 이런 사람들을 김민석 이런 사람들 다 자기 주변에 채운 게 뉴 DJ 플랜이었어요.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뉴 이재명도 나 이제 실용으로 갈래. 그래야지 이게 장기 집권이 가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운동권 세력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게 뭔 소리야. 너 배반이지 그거는. 그건 수박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시들 수밖에 없어요. 세계사의 흐름이 달라졌고 더 이상 이데올로기라는 것들에 이렇게 집착하는 거. 아니 조갑재 대표가 어떻게 보면 그 상징 아니에요.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제 보수 진보 이런 얘기 좀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0살의 조갑재 대표가.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민주당 내에서 일부 세력들은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일파 주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데올로기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이것만 지금 매달리면서 무너져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결이 있는데 그렇다고 기존의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전통적 주류라고 할 수 있는 586, 뭐 친노 친문 여기가
자, 이념 집착형이고 실용적인 중도적인 면모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선거 때 되면 또 그렇게 늘 변합니다. 그리고 별로 그렇게 원칙적으로 무슨 이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진보라고 보기도 어려웠고. 네. 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세력 다툼이다. 네. 주도권, 기존의 기득권과 네. 신주류가 되고자 하는 네. 그런 욕망을 가진 층이 네. 이게 이제 당원들 사이에서도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혹은 뭐 의원들이나 이런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충돌하고 있는 거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당내 권력쟁을 하더라도 조금 질서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다수에게 너무 흐트러져 있다. 네. 아니 대표적인 게 그거지 않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뭐 제명인의 마을에서 잘렸니? 예. 이게요 블랙 코미디가 되면 안 돼요 정치가. 더군다나 여당의 정치가 요즘 정치가 보면은 24시간 스트리밍 되는 블랙 코미디예요. 네. 여기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근데 적어도 여당은 그러면 안 돼요. 국정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누가 군기반장이 되든 네. 교통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정무수석이 하든. 그러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자리를 비우니까 이게 좀 무질서해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게 정무적인 이 정리맨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홍 수석은 굉장히 좋고 부드러운 분인데 네. 아직 그런 그립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지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뭡니까 공취모? 공소 취소 모임. 네. 이거는 접든가 네. 취지를 바꾸든가 네. 당 공식 기구로 만들든가 네. 뭘 해야지. 지금 저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당에 100명의 의원이 넘는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국정감사를 위한 일종의 이제 여론전을 하겠다. 국정조사를 위한 이건데 대통령의 재판은 사법 절차 내에서 설령 그게 조작 기소가 있다 하더라도 해결돼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재판이 열리지도 않아요. 5년 동안. 네. 그러니까 우리 형사사법 체계라는 거는 억울한 기소를 전제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기소의 가능성을. 때문에 기소 수사 단계 1, 2, 3심, 재심까지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층적 구조를 둔 거는 억울한 기소의 가능성을 이 체계가 애초부터 전제하고 설계한 체제예요. 때문에 그거를 그 안에서 해결해야지 저렇게 여당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정치적 압력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상식적이지 않은 데다가 정말 순수하게 그 목적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당내에 무슨 기구도 있지 않습니까? 공식 기구도. 네네네. 거기서 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박성준 의원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정청래 대표, 박찬대 의원 쪽에 가장 핵심적으로 섰던 이분을 내세워서 모임한다니까 일부 의원들은 탈퇴한다 그러고 이제 이게 문제 제기가 되니까 윤건희 의원 같은 경우에 내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고 뭐 해명문도 내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빨리 당내 공식 기구를 만들든 접든 아니면은 세력화를 하려면 AI 3대 강국 조기 달성을 위한 의원 모임을 하세요. 저런 거 하지 말고. 저거는 대통령 위하는 게 아닙니다. 저게요 저렇게 해서 법치주의를 약화시키면 그 후과는 반드시 이 정권의 평가로 따라갈 거예요. 유시민 전 의원이 미친 짓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저는 뭐 대부분 유시민 의원을 많이 비판했던 사람이지만 저도 진짜 저 말은 딱 맞다. 왜냐면요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을 살인죄로 기소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진범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공소 취소해야 된다. 진범이 나타났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아예 공소 취소라는 걸 목표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하겠대. 국정조사를 해서 진짜로 문제가 많구나라고 해서 공소 취소를 하자는 게 아니라 공소 취소라는 목표를 놔두고 거꾸로 국정조사를 하는 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목적을 위해서 이건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국정조사는 명분에 불과한 거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를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105명인가? 105명. 이 사람들 명단 이거 박제해놔야 돼요. 왜 반민주주의자들이거든. 헌법 질서를 헌정 질서를 깨는 데 서명한 사람들이거든. 그건 마찬가지로 45명 무슨 뭐 관저 앞에 몰려갔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 박제해서 나중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심판해야 돼요. 네, 이게 참 여권에서도 굉장히 참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고 사실상 이게 뭐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순수하게 공소 취소 목적이 아니라 사실 차기 당권 8월 전당대회에서의 차기 당대표 선거를 둘러싼 사실상의 뭐 이제 조직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해석도 많고 그렇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이름을 바꾸세요. 뭐 사랑의 김민석 모임이든지 환영의 송영길 모임이든지 왜 거기다가 대통령 공소 취소를 내 겁니까? 사실 이제 여당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선거 앞두고는 사실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만큼 야당의 질이 멸렬하기 때문에 야당으로서의 대한 이렇게 견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참. 울고 싶어라입니다.